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석규 역할 맡은 유승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선 역을 맡은 심은경입니다. 네, 기웅 역을 맡은 이준입니다. 네, 오늘 기자님들은 질문이 준비되시는 대로 저희도 하겠습니다. 네, 부산행 불과 얼마 전에 이게 부산행을 가지고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너무 좋은 관객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게 관객 반응 때문에 사실은 너무 같이 작업한 스태프들과 배우들과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류승현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영화 사이비를 보시고 나서 바로 감독님께 먼저 출연 러브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미리 그 말씀을 주신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사위뿐만 아니라 대지왕도 보고 그래서 그 실사 영화보다 어쩌면 실사 영화보다 그 현실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었고 또 그 그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더빙을 하고 나서 그림을 입히는 방식 이런 독특한 방식들이 마음에 들어서 꼭 한번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서울역을 먼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이비 볼 때도 사실 그 실사용으로 나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서울역이 이제 개봉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이제 관계자들께서 보시고 이걸 실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부산행으로 실사 영화로 나오게 됐고 처음에 이제 서울역을 같이 참여하면서 좀 결실도 맺고 좋은 보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부산행으로 충분히 결실을 맺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서울역으로 취지에 맞게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 심은경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산행에서 첫 번째 오프닝을 되게 화려하게 좀비 연기를 맡아주셨고 이번 서울역에서는 그 프리커 역할의 그 소녀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어떤 부분이 더 힘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서울역의 해선 캐릭터의 더빙을 조금 더 꼽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더빙이라는 분야가 제가 또 자주 접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전문적인 저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성우분들도 이제 따로 계신데 내가 섣불리 도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어떤 제 스스로의 걱정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감나게 캐릭터의 목소리를 잘 살릴 수 있을까 목소리를 좀 꾸며야 하나 성우분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었는데 감독님께서 정말 좀 편하게 배우들이 연기를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녹음 작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녹음했을 때는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고 간단한 콘티 정도가 그려져 있었고 그 화면을 보면서 이제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감독님의 그런 연출 방식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입모양을 맞춘다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해선의 그런 캐릭터의 감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걱정했던 그런 목소리 연기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감독님의 어떤 연출 방식 덕분에 좀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준 배우님께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 배우님은 기존에 더빙을 해본 적도 있으셨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그 영화 방금 심은경 배우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더빙을 한 건 아마 처음이실 텐데 그 작업 방식이 달랐던 지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 첫 번째 궁금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 전공이 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다른 분들이 이준 배우가 직접 부산행에 등장했다면 그 좀비 역할을 굉장히 잘했을 것 같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의 드립니다. 네, 일단 서울역 더빙을 하면서 사실 그 전에 애니메이션 더빙을 했을 때는
싱크를 맞춰야 되는 입 모양을 맞춰야 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 정도만 있고 거의 그림 움직이지 않는 그림만 있어서 딱히 뭐 어떤 제가 싱크를 맞출 필요가 없고 그냥 느끼는 대로 자유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뭔가 일을 한다는 느낌을 안 받았어요. 감독님께서 너무 열정적이셨고 같이 거의 놀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저도 부산행을 보면서 심은경 씨가 너무 그 좀비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좀 부럽더라고요. 저도 뭐 거의 뭐 이 세상에 있는 좀비 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좀비 영화의 팬이에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보고 싶지만 네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관절도 잘 꺾이고 네 그 해봤거든요. 그 부산행에 나오시는 좀비 분들 관절 이렇게 막 꺾이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 해봤어요. 저도 보면서 근데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으면 잘 꺾을 수 있으니까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차기작이 나오면 꼭 이준 배우님을 캐스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 이준 배우님은 서울역에 흥행이 된다면 꼭 나중에 그 영상을 공개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감독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할게요. 사실 그 먼저 이렇게 배우분들께서 그 그림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빙을 한 게 이색적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런 작업이 흔치는 않습니다. 헐리우드에서는 많이 작업하는 방식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선택한 방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좀 저도 이제 영화를 좀 다시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뭐 돼지왕이라든가 사이비 같은 작품들의 약간 특징 같은 거를 좀 봤는데요. 이게 대부분 좀 되게 시끄러운 느낌이에요. 되게 뭐 시끄럽다라고 하는 게 영화가 좀 시끄러운 느낌? 막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막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막 시끌시끌하게 막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뭐 되게 어떤 한 방향으로밖에는 사실은 가는 이야기로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선녹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뭐 배우분들이 좀 더 자유스러운 뭔가 되게 이질적인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영화가 좀 되게 독특한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배우를 대표해서 류승용 배우님이 거의 2년 만에 이제 영화가 완성된 걸 보시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네. 예, 저는 오늘 처음 봤고요. 뭐 물론 부산행도 봤고요. 네, 실사 영화로 이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구현해는 그리고 대중적이고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부산행으로 충분히 구현했다고 하면은 또 실사 영화에서 직접적이거나 좀 이렇게 직접 구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 예, 손들어 주셨는데요. 네, 왼쪽에 있는 네,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TVN 이뉴스의 오미정 기자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이 사회적인 문제도 좀 다루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본 배우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배우분들께 각각 여쭤보면 되겠죠? 네. 네, 이준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게 물론 애니메이션이지만 잘 모르겠어요. 보면서 저도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느낌하고 영화를 봤을 때 느낌이 좀 달랐거든요. 특히나 그 노인분께서 그 버스 위로 올라가셨을 때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직 뭐 제가 사회생활을 오래 해본 것도 아니고 이 세계를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저는 픽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영화를 부천 영화제에서 처음 이제 더빙을 하고 나서 정말 오랜 시간 끝 뒤에 이제 본 것 같은데 뭐랄까요? 굉장히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조금 더 부산행보다 잔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이면과 단면을 좀 많이 담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뭐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희 영화를 보시고 저는 한편으로 그냥 그런 모습들, 영화 안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감독님께서 뭔가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히려 반대적으로 또 던졌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스피드한 감도 있고 그런 액션이나 뭔가 또 애니메이션이라는 점 때문에 만약에 저게 실사로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력을 더 자극하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의문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들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많은 교훈을 주었고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진퇴양난 밖에서도 그 감염된 자들한테 쫓기고 그리고 그 보호막 밖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공권력이 더 공포스러운 모습들 또 그 안에서 이제 소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은 핸드폰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단절됐을 때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답답한 모습들 그리고 연락할 수 없는 부분들도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이거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거에 의존하는 관계성 아무튼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뭐 사람마다 보고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네 기자님께 네. 중앙에 있는 기자님, 네. 네, 저 한국일보 김표영이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전작들 애니메이션들도 그렇고 서울역도 그렇고 전문 성우를 기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배우분들을 기용하신 이유가 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이분들이 하셨다고 알지 않으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배역하고 잘 어울렸던 면이 있는데 뭐 의도하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목소리 캐스팅 아까 뭐 얘기했지만 이제 선녹음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미리 녹음을 그냥 한다라고 하는 개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전작인 뭐 사이비 같은 작품에서도 제가 잘 아는 뭐 양익준이라고 하는 배우 혹은 오정세라고 하는 배우가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하고 뭐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의 연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글로써 썼던 게 다가 아닌 그 사이사이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뭐 톤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선녹음을 하거든요.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제가 뭔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모든 걸 창조해낸다기보다는 뭐 다른 이제 연기를 하는 아티스트의 어떤 연기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떤 도움 같은 게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녹음이라는 걸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배우의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캐스팅을 할 때가 많고요. 물론 그거를 이제 전문 성우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캐스팅을 할 수가 있지만은 뭐 생각보다는 사실은 이 성우분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그렇게 제가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성우를 캐스팅하는데 좀 힘든 점인 것 같아요.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석규 역을 캐스팅하는데 40대 혹은 뭐 50대 남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냥
50대 남자의 누구를 아무나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러니까 어떤 톤앤 매너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성우를 어떤 배우를 캐스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배우분들의 어떤 톤앤 매너보다는 성우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사실은 되게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예로 들자면은 지금 이제 거의 서울역이랑 같은 날에 개봉하는 이제 제가 제작한 카이 거울옷의 전설이란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가 다 성우 선녹음을 사실은 거쳤는데 그때는 사실은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을 봐가지고 성우 오디션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이 엄청나게 좀 지난한 편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디션을 보고 거기에서 그 비슷한 톤앤 매너를 찾아내고 하는 그 작업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 영화에 필요한 어떤 영감 같은 걸 줄 수 있는 배우분들랑 좀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우측에 있는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데일리 신소원이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이나 집에 가고 싶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모델하우스에서 점점 평수가 넓어지면서 좀 그런 면들이 나오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신 집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서울역과 부산행이 한 짝이라고 약간 생각을 하고요. 뭐 서울역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집이라는 것과 뭐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제가 이 사회를 느끼면서 느끼는 어떤 현 사회의 집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서울역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부산행은 사실은 뭐 이래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당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두 관점에서 두 영화를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 뒤에 중앙에 있는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한예지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아까 이제 심은경 씨는 이런 되게 더 절망적인 결말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메시지를 이제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히려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먼저 처음에도 노숙자를 도와주려고 했던 같은 노숙자가 먼저 죽었고 또 어찌 됐건 남자친구도 죽고 그 전봇대에 매달렸던 사람도 죽고 항상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먼저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더 좀 절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또 담아내시려고 하는 또 메시지는 뭐였는지 궁금하고 또 그 전에 이제 부산행 전에 애니메이션들만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실사 영화에 김기덕 감독이 있다면 애니메이션엔 연상호 감독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보고 아 정말 정확한 표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굳이 그렇게 이제 부산행은 그래도 좀 희망적이었는데 애니메이션에선 정말 충격적인 결말이라든지 뭐 기괴할 정도로 뭐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으시다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서울역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좀 뭐랄까요? 아무래도 좀 뭐 이게 영화가 예산이 큰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훨씬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 중에 좀 극단적인 생각을 드러내기 되게 좋은 그 그릇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게 저는 이제 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 생각 중에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생각 같은 거를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때에 사실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엔딩은 사실은 뭐랄까요? 그 전작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영화의 엔딩은 사실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사이비도 그렇고 대지왕도 그렇지만은 영화를 보고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이 영화를 보고 이 비관적인 엔딩을 보고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나가서 사회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다시 이 영화가 엔딩이 사실은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그런 거를 그런 영화를 만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오른쪽 기자님. 네. 네, 저 아주경제 최승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연상호 감독님이랑 류승룡 배우님께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그 먼저 감독님께는 그 실사 영화보다 애니메이션이 더 현실적인 공포를 많이 담으시는 것 같은데 그 부산행보다 서울역이라서 더 가능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자유로웠던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 배우님께는 헐리우드 영화 애니메이션 더빙도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 영화랑은 확실히 그 톤이나 분위기도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반전도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변화나 차이점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서울역 말고도 애니메이션을 한 4개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손잡고 볼 수 있는 그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생각에 애니메이션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그림에 이렇게 맞추는 거라서 이제 특히 헐리우드 영화는 이제 도치법이 있어서 이게 이제 다르고 그래서 약간 좀 하면서도 어색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사 영화로는 좀 제가 구현해내기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갑옷을 입고 조금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반전들도 좀 제가 저의 가면을 좀 씌워서 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오히려 연기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작을 봤기 때문에 이 그림이 약간 프레임이 끊기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녹음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조금 리얼리티보다 좀 과장된 그래서 좀 어필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 염두를 좀 둬서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애니메이션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큰 다음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연상호 감독님. 네. 사실은 뭐 서울역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 때의 일종의 컨셉 같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하던 영화 감독 중에 곤사토시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제 곤사토시 감독의 동경과 파더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컨셉이 사실은 동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역을 기획을 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익숙하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자잘한 사건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 뭐 심야 뉴스에 한 토막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잘한 뉴스의 총합 같은 느낌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물론 그거를 어떤 좀비라고 하는 장르와 어떤 일관성이 있는 스토리로 연결이 되되 이 영화에 나오는 순간순간의 수많은 풍경들이나 작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라는 공간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토막 뉴스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총합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컨셉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이 서울역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오늘 열띤 지금 질문이 오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앙에 있는 기자님. 저 감독님에게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돼지의 왕 보고 나서는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하면 굉장한 사회파 감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부산역 보고 나니까 뭐 스릴러 영화의 대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주인공 패션 관련해서인데 직업이 그래서 그런 또 있었겠지만 보통 저런 경우는 이제 여자들이 보통 신발을 구해 신고 청바지 구해 입을 것 같은데 맨발에 계속 저 원피스 복장을 한 이유가 있는지 무슨 패티시가 있는지 그 질문 드리고요. 2번째는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모렐하우스인데 보통 이 서울역이나 이런 상징적인 곳을 택했어야 될 건데 모렐하우스를 갖다가 특별히 구했던 이유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패티시는 네, 패티시는 사실은 그쪽으로는 패티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뭐 당시에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출 청소년에 대한 뭐라고 해야 가출팸이라고 하는 이제 가출한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의상, 뉴스에 나왔던 그런 친구들의 의상을 좀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의상을 참고하고, 당시에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나름 그 10대들의 유행하는 그 의상이었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 뭐라고 정확한 용어는 모르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폴로 티셔츠 같은 원피스 같은 게 꽤 유행을 하던 거였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그 의상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고, 오히려 뭐랄까 좀 맨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뭐 사력을 다해서 뭐 이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좀 더 이 캐릭터를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극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산행과 서울역은 메인 테마가 가족 혹은 집이라고 하는 테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은 어떤 배경이 어울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말 그대로 가정으로서의 집이 아닌 어떻게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어떤 집에서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님과 감독님 했습니다. 이 부산행 프리퀄 서울역이 관객분들께 어떤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먼저 이준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부산행을 보신 관객분들이라면 서울역을 굉장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뭐 끝 결말은 두 영화가 다르긴 하지만 좀 뭔가 더 직설적이고 더 자유롭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행 서울역 둘 다 재밌게 봤기 때문에 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은경 배우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저희 영화가 암울하지만 뭐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의미가 잠깐 와전이 될까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랄까 한 번 더 사회적인, 이미 단순히 뭐 감염체나 좀비에 대한 어떤 그런 잔인성이나 그런 걸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뭔가 사회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뒤로 돌아볼 수 있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의미에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의미가 혹시 좀 잘못 이제 또 받아들이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뜻깊은 영화인 것 같고, 이렇게 또 제가 더빙으로 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류승현 배우님. 예, 영화의 발단은 서울역에서 영감을 얻어서 부산행, 그리고 이제 부산행이 굉장히 흥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흥행은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서울행이 돼서 이 시리즈가 잘 마무리돼서 또 우리 연상호 감독님의 고급지고 그리고 훌륭한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귀중한 교두보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데 저희 영화가 청량감을 주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독님은 올 여름을 품으는 연 부산행, 그리고 지금 올 여름을 마무리할 서울역으로 이제 관객분들과 기자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서울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서울역과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너무 두 영화가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일단은 뭐 예산적으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표현 방법은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실사이기도 한, 이 굉장히 다른 색깔의 두 영화가 하나의 짝으로서 사실은 이렇게 연이어 개봉한다라고 하는 거는 연출한 감독으로서는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이미 1000만을 봤지만은, 서울역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함으로 해서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적인 의미가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래의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역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원래 영화가 가지고 있던 내적인 여러 가지 결들을 점점 찾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사실은 뭐
한 3년에 걸쳐 가지고 해서 이게 한 시기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게 감독으로서는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장을 간담회